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큐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큐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1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B형은 2교시 문제입니다. A형, B형, C형 있지만 이 유형은 상관하지 마세요. 몇 교시 문제지인지 구분하는 수단이고 묻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실전풀이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소요시간 시험시간 60분 내에 소요시간 내에 배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전체 구성 슬라이드 5, 4, 3, 2, 1, 6순서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자세히 착석하시면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그리고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번호만 입력을 하십니다. 수험번호 입력하고 요 수험번호를 살짝 복사해 놓으면 수월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되어지고 문제집 배포하는 시간. 과목이 섞여 시험 보니까 파워포인트 보실 분 손 드세요. 배포받고 감독쌤이 문제집 다 배포가 난 다음에 컴퓨터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및 버전 확인해서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요. 네, 새 프레덴셜을 선택을 합니다. 배포받은 문제지를 확인해보면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고정적으로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불변입니다. 반드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그리고 저장하는 파일 이름 자체도 불변입니다. 수험번호 하이펀 성명으로 되어 있어요.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넘어갑니다.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로 대화상자가 바로 실행됩니다. 문서에 ITQ 안에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여기 그 파일명에다가 살짝이 붙여넣기를 하시고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면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집니다. 자, 과목별로 해당 그 요구사항 자체가 달라요. 답안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자체가 다른데 파워포인트는 바로요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전체 구성에 보면은 이제 요구사항 자체가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하라,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감은 불변이에요. 꼭 A4 용지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바로요 디자인 탭으로 간 다음에 디자인 탭에 리본 메뉴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크기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A4로 수정하세요. A4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맞출까? 네, 최대화 맞춤 확인 그냥 누르세요. 누르면 해당 요 그 슬라이드가 좌우 너비가 약간 좁아질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의 종류 중에 수정사항을 제일 낮출 수 있는 대상 자체는 세 번째입니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할 건데 요구사항 자체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총 6개 슬라이드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6개 첫 번째 거 말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슬라이드 1 참조하지 말고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보면 상단부인 제목 영역 도형 있고 두 개 포개지는 걸로 작성하게끔 요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로고 이미지 중간에 지금 삽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에 보면은 이제 그 슬라이드 번호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작업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화면을 살짝이 아래쪽으로 조금 배치를 조절한 다음에 보면서 작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위에 있는 제목 영역부터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영역에서는요
풀이 절차를 공식화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 상자 있죠. 요 글자 상자의 꼭지점 요 위치를요 여기로 맞춰요. 어떻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맞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조절점을 너비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삽입할 건데, 밑에 보면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그래서 밑에 깔리는 도형을 확인을 해보면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사다리꼴,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첫 번째 줄에 중간 단에 있는 거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높이값 맞춘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첫 번째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을 두 가지 해주는데, 1차적으로 먼저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 자체를 다른 색으로 해줍니다. 다른 색, 기본 색깔 아니 다른 색. 추천은 저는 이제 연두색, 녹색 계통을 추천드리는데요. 밝다 어둡다밖에 구분 안 돼요. 왜? 문제지는 흑백으로 주어집니다. 칼라 문제지가 아니에요. 약간 밝은 거는 세 번째 거 60% 더 밝기, 네, 녹색 강조 60% 더 밝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이 꼭 없는 걸로, 테두리 없는 걸로 요구를 되어져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없음 이렇게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해 버리세요. 그러면은 이후에 삽입하는 위에 이제 포개 지른 거 요거는 배치 도형인데,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시간을 줄이는 관건은 도형입니다. 도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이 어느 도형인지라는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너비값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요렇게 삽입을 해주고, 색깔 체험 자체를 어두운 걸로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 밑에서 한 두 번째 거 정도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이 제목 글자 상자를 위로 올릴 거예요. 도형보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요거를 위로 올릴 거예요. 글자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요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상단의 전체 구성 부분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하도록 할 건데,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의 서체는 도움이에요.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40이다.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흰 색깔, 요 글자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 색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하라. 네, 가운데 맞춤. 요렇게 요구 조건,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형 선 없음 미리 했죠. 상단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하단 도형에 대해서는 종류가 ITQ 픽처의 로고 2.jpg를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이니까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서 그림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면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이미지 없는 분들은 제가 그 설명 문구에 올려놓은 링크로 픽처 폴더 다운받으셔 가지고 ITQ 폴더 안에 네, 저장한 다음에 압축 푸시면 됩니다. 로고 2입니다. 로고 2 선택했고요. 삽입. 반드시 배경 회색 투명색 설정하라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조정 그룹에 색을 누른 다음에 밑에도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 영역에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을 요 조절점을 이렇게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를 줄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출력 형태에서 요구하는 위치, 네, 요구하는 위치가 하단부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배치. 바닥글 영역 정도, 네,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호 영역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갑니다. 홈 탭으로 가서 글꼴에 세부 조건은 없지만 모범 답안 기준을 설명드리면 글꼴 수정하지 말고 크기 16으로 하시고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번호형의 상자에 대한 글꼴 설정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만 보이게끔 설정. 삽입 탭으로 가서요.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 및 바닥글 선택한 다음에 대화 상자에 체크박스 여러 개 있는데 두 개만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체크 하신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고요.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요거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가지고 빠져나가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제목 레이아웃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해당 슬라이드 목록에서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이렇게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보다시피 제목 부분에 대한 설정과 로고 이미지, 페이지 번호 제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갈게요. 5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서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거 차트 슬라이드 100점, 배점이 100점입니다. 배점이. 자, 차트 작성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제목 상자 클릭하고 내용력 3점 인공지능 분야별 시장 규모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차트 삽입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이 차트 삽입 선택을 하고요. 종류는 고정입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값이거든요.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엑셀 데이터 시트 작업창이 입력창이 있어요. 이 입력창에다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그 데이터 표가 있어요. 요 데이터 표의 입력 데이터를 참조해서 요대로 입력하는데 해당 차트 작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도가 네 항목이에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컴퓨터 비전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계열 1에다가 머신러닝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머신러닝 오렌지 방향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그리고 계열 3은 필요 없어요. D열 선택한 다음에 D 열 단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지우고 항목 1 2019년 2020년 자 1년 단위로 정가하면 요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안되면 그냥 입력하셔도 돼요. 2021년 네 2022년 2023년 이렇게 자 됐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값 입력합니다. 2019년의 머신러닝은 102.4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하고 엔터키. 2020년의 머신러닝은 142.4 맞게끔 입력합니다. 198.1 275.8 6인가요? 네. 사람 모여가지고 네. 2020년은 275.6 그 다음에 383.4 이렇게 됐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은 2019년이 61.9 86.5 121.1 169.4 236.9 이렇게 됐는데 입력과 혹시 오타 있는지 확인을 잠시만 하시고 네 됐죠? 제대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X 창닫기 하세요. X 눌러가지고 닫기 이렇게 하시면 기본 차트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할 건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이 세부 그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차트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의 요구 조건 충족이 완료가 되어야 돼요. 지금 묶어제로 막대형까지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글꼴하고 외곽선이 안 됐어요. 반드시 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설치는 요 조건을 맞춥니다. 크기는 16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외곽선은 해당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하시면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 깡통에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선의 색깔 종류를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검정 테마색 두 번째 거 네 검정. 자 여기까지 해서 차트 영역 네 요구 조건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제목 네 요거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제목 편집 먼저 하지 말고요.
문제 출력 형태에 저희가 이 차트를 작성할 때 입력했던 이 데이터표도 표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차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에서 빠른 레이아웃 종류 자체를 바꿉니다. 5번째 거 고정이에요. 5번째 거 5번째 것만 데이터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차트 제목, 축 제목, 데이터표 삽입되는데 축 제목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와서 요구사항 충족시킵니다. 차트 제목에 제목 상자를 클릭을 한 다음에 내용을 먼저 문제지 조건 맞게끔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갈로 단위 콜론 억 달러 갈로 닫기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의 설치는 궁서로 하라. 크기는 24로 하라.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하라. 그리고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 네, 흰 색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라. 요 채우기 섹션 접고요. 테두리에서 실선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림자는 여기 오각형이요. 이게 효과예요.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그림자 섹션 펼쳐가지고 미리 설정해서 이 그림자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바깥쪽 9개 중에 문제 요구하는 거 옵셋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제목에 대한 세부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차트 형령은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차트를 선택하세요. 다시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깡통 채우기에서 채우기 섹션에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노랑으로 하라. 네, 표준색의 네 번째 얼굴하고 가릴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좀 빼가지고 네,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차트 영역만 노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영역. 네,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 데이터 비전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꼭 이렇게 나와요. 아무 계열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2016은 2010 버전은 꼭 해당 이제 문제 요구하는 뭐 컴퓨터 비전 뭔데 주황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 선택해야 되는데 2016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콤보 또는 혼합 부분에서요. 컴퓨터 비전에 대한 차트 종류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그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가표시 2023년 머신러닝 계열만 출력 형태를 참조해보면은 요렇게 386이라고 막대 2023년에 막대 2023년에 막대 요거 두 번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하면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합니다. 바깥쪽 끝에 요렇게 위치시키고요. 모양이 좀 틀린데요. 네, 나중에 저희가 요 보조 세력 값축 조정하면 네, 갖게 될 거예요. 다음 나머지는 동영상에 대한 조건만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세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출력 형태가 같게끔. 요거는 제가 배치를 요렇게 세로로 배치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세로값축을 한번 체킹을 해보면 0, 50, 450 0, 50, 450 같아요. 네, 같으니까 수정사항이 없다. 그런데 여기 선이 이제 검은 선인데 여기는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깡통 채우기 및 선에서 이 선 섹션의 종류를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으로. 그 색깔 검정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검은색으로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가로 항목 데이터 테이블 영역도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평선 있죠. 세로값축 주눈검선 세로값축 주눈검선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이렇게 수평선 없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 세력값축으로 가서 마무리 체킹해보면 0, 50인데 여기 60, 3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정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막대 그래프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축 옵션을 펼쳐요. 축 옵션을 펼친 다음에 주 단위가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60으로 수정하세요. 6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최대값도 300으로 자동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비교를 했을 때 됐죠? 다 수정됐고 꺾은 전용에 지금 현재 보니까 요 표식이라고 요게 지금 현재 크기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꺾은 전용을 여기 선택한 다음에 꺾은 전용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깡통 선택한 다음에 표식을 선택을 하고 표식 옵션을 선택하세요. 표식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의 크기 종류가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름모로 하고 크기는 한 12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마름모 12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지하고 그 유사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요. 네, 문제에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조건 사항들을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줬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사에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도형이 네, 오른쪽 방향 화살표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오른쪽 화살표 위치는 제목 기준으로 하세요. 인 0 0 0 0 위에서 이격간격 이 정도 네. 그 다음 옆에 400 이 정도 눈대중으로 그 다음에 q 정도 너비 높이는 350 네, 이렇게 약간 위로 올려야 되겠다. 자, 내용 입력할게요. 급성장이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도형 한 다음에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줄 꼭 요구하거든요. 해당 이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도형 스타일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 중에서요. 도형 스타일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 중에서 네 번째 행의 두 번째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찾아집니다. 클릭. 그 다음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홈탭에 글꼴 서책 굴림의 18포인트 요렇게 하시면 완성이 됐어요. 네,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인데 배점이 80점 차지합니다. 표 슬라이드. 자,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고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라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네, 제목 글자 상자 클릭 2 딥러닝 모델 구조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꼭 요 모양이거든요. 네, 여기가 표고요. 그 다음에 상단 도형, 좌측 도형입니다. 표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네, 행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그 다음에 열이 두 개 이렇게 파악되어졌거든요. 표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삽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게시 삽입 아이콘의 첫 번째 거 표, 네, 삽입 누른 다음에 열 개수가 두 개였고요. 행 개수가 네 개였어요. 문제지 파악된 대로 확인. 이렇게 표가 삽입되어졌고요. 표 삽입되고 난 다음에 표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조건 보면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강조 4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테두리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네,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표도구 디자인에 있는 표 스타일에 요 펼치 버튼 눌러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범위 영역 중에 하나를 꼭 요구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테마 스타일 1, 네, 강조 4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예요. 네, 테마 스타일 1 강조 4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알록달록이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머리끌행과 줄무행 체크를 해제하세요. 체크를 하지 말고 체크를 해제하세요. 체크 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 해당 이 표 배치하도록 할 건데 표의 이제 시작점 위치, 꼭지점 요 위치가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니까 한 2분의 1 정도, 네, 2 되기 전에 한 반틈 정도. 그리고 위에서부터 일각간격.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모서리단 꼭 그 끝지점은 이 번호 위치 있죠. 요거 참조해가지고 아, 번호 4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이네. 자, 파악을 했으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쭉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눈대중으로 한 이 정도. 네, 2분의 1 이 정도. 그 다음에 네 오른쪽에 모서리 땅 끝 지점은 슬라이드 번호 참조해서 4 기준으로 요만큼이니까 됐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내용요. 네, 명제, 논리, 쉼표, 수로, 논리, 쉼표, 엔터, 프롤로그,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이 경계선이 지금 조정이 됐네요. 위치가 딥러닝 정도. 요 경계선 딥러닝 정도. 제목 기준으로 하시는 게 수월하세요. 맞추기가. 그 다음에 버전 스페이스 귀납적 논리 프로그래밍. 다음 두 번째 행 시그모이드 쉼표 당식 쉼표 커널 이렇게 돼 있고 신경망 쉼표 방사 기저 함수망 쉼표 그다음 엔터키 서포트 벡터 머신 커널 머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프로그램 쉼표 리스프 프로그램 결정 트리 유전자 프로그래밍 뉴럴 트리 방향성 무방향성 그래프 네트워크 확률 그래프 모델 베이지안망 이렇게 내용 입력했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난 다음에 편집사항은요, 네, 두 가지인데 해당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이 글꼴에 대한 조건이 꼭 주어져요. 글꼴에 대한 조건이 위에 보면은 글꼴은 도둠에 18포인트로 알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도둠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표 안에 내용물에 대한 정렬, 가로 정렬, 수평, 세로 정렬 바꿔줄 거예요. 표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단락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합니다. 텍스트 맞춤 중간. 그 다음에 줄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줄 간격요. 위아래 와서 짝대기 4개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1.5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춰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도형 부분 작업하도록 하겠는데 상단 도형은 도형이 2개 포개진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자, 포개진 도형의 종류를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삽입해야 되는데 종류 파악해보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사각형 섹션의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네 번째 거 선택하고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삽입했고요. 놓아요. 근데 테두리가 지금 현재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 다음 위에 포개지는 표현이라고 입력된 도형은 육각형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끝에 세 번째 보면 육각형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적당하게 삽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이라고 내용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까지 네 해주고 체육의 색깔 밑에 게 어두운 색깔 위에 게 밝은 색깔이니까 밑에 거 어두운 색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요걸 복사할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2개 선택되면 자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작업하면서 이거 계속 사용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엄지 가지고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거든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면 수평으로 이동되어집니다. 조절점 넓혀주고요. 내용만 변경 기계 학습 모델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 도형 논리식 밑에 거 같아요. 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니까 논리식 입력되어져 있는 도형 삽입합니다.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네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꼭 그 방향 바꾸는 걸 요걸 하거든요. 이렇게 삽입하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Alt 키를 눌러요.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미세하게 이 도형의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해서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4, 5대칭 합니다. 잘린 부분이 네 왼쪽 상단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논리식이라고 입력하고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네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은 꼭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도형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자체를 좀 더 어두운 색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문제는 흑백이니까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하던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하던 상관없어요. 네, 선형 아래쪽 종류를 적용시키시면 돼요. 선형 아래쪽 둘 중에 어떤 거? 네, 어두운 걸로 할까요? 선형 아래쪽 어두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클릭. 선형 아래쪽만 적용시키면 돼요. 모양 좀 틀린데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선형 아래쪽만 적용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엄지검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네, 이렇게 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 함수, 트리, 그래프. 함수, 트리, 그래프. 마지막으로요, 해당 이 표가요, 출력 형태를 보면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표를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밑에 깔리거든요. 표가 맨 밑에 깔리는데 얘를 위로 올려야 돼요. 표 선택하고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테두리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네. 표가 80점이에요. 표가 80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는 배점이 60점이고요.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세 번째 1점 딥러닝의 의미.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건데 지금 보면은 위에가 영타고요, 밑에가 한타예요. 여러분들 타이핑 속도가 영타가 빨라요, 한타가 빨라요? 영타요라고 손드신 분이 한타요라고 손드신 분보다 적겠죠. 자, 한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입력할게요. 딥러닝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집 보고요. 영어 말고 한글 입력할게요. 네. 딥러닝 엔터키 누르세요.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처럼 스스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지울 바꾸면 되게끔 학습할 수 있게 그냥 쭉 내용 입력합니다. 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기술 엔터키 누르세요. 여기 앞에 이제 요 글머리 기호를 보고 엔터키 눌러야 된다 안 눌러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엔터키 누르면 앞에 글머리 기호 추가돼요.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공유 및 확산 이렇게 내용 입력을 했고요. 됐죠? 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글머리 기호에 대한 종류 딥러닝 블록 정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가 네,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네, 홈 탭의 단락 그룹에 여기 글머리 기호 클릭한 다음에 종류요 세 번째 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글꼴요 이 마름모 문단에 대한 글꼴 문제지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자체는 굴림을 하고 크기는 24로 하라.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적용해. 굵게 됐고 줄간격 1.5로 하라. 네, 줄간격은 단락 그룹의 요겁니다. 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에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부분인데 꼭 해당 그 내용 부분이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블록 정한 다음에 내용만 블록 정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여쓰기 꼭 해야 돼요. 안쪽으로 들여쓰기 해야 됩니다. 네,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 키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고 그 다음에 체크로 모양 바꾸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거 글머리 기호 종류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체크 2010 버전에서는 체크가 안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밑에 선택하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꼴에 대한 문단에 대한 글꼴 굴림 20포인트 굵게 안합니다. 줄간격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요 글상자를 저희가 복사할 거예요. 글상자 복사할 건데 우선 위에 영어에 있는 요 마름모의 위치하고 같게끔 조정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 글상자의 높이를 조절할 건데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높이 조절할 때 한 줄 정도 이격 간격 두고 줄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줄 정도 이격 간격 두고 이렇게 줄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자 상자를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네, 이거 계속 이용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도형이나 글상자를 끌어서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되고요. 시프트 키 누른 상태면 수직 또는 수평으로만 이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테두리, 요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끌어서 내리세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밑에 있는 한타부터 끝내버릴게요. 밑에 스스로 여기서 줄 바꾸면 됐다. 확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글상자의 요 글상자의 너비를 요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줄일 거예요. 줄이는데 스스로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삽입만큼 돼 있으니까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선택하려고요. RTK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WMV, 네, 선택해서 삽입했고, 그 다음에 위치,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잡아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꼭 세부 조건에서 설정은 두 가지 요구해요. 동영상은 반복 재생, 자동 실행 반복, 네, 재생되게끔 하라. 비디오 도구에 재생 탭 선택한 다음에 시작과 요 두 개 수정합니다. 시작 클릭할 텐데 자동 실행을 바꾸고 반복 재생 체크하면 동영상에 대한 설정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요, 네, 수정하세요. 딥 러닝, 영어는 대소부터 구분합니다.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세요. 요거 kind, 영어는 대소부터 구분합니다. kin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컴퓨터 알고리즘.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 바꾸면 되니까 합니다. is capable of running by itself through the various data and determine the handling.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네, 이 정도로 해도 만족, 네, 하셔도 될 것 같고, 위로 약간만 올릴까요? 네, 화살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옮기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3페이지,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레이아웃,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 차지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클릭한 다음에 목차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을 보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목차 슬라이드인데, 목차 슬라이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점 몇 점이고요. 네,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 작성하라 글꼴 주어져 있고, 네, 목차 입력했죠. 그 다음에 보면 문제 유형 자체가 고정인데 도형 목차 한 세트 똑같아요. 모양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부 조건은 이제 하이퍼링크 적용하는 거하고 그림 삽입 자르기 요구하는 문제 꼭 나와요. 요구 조건으로. 자,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으니까 텍스트 입력 상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 그 한 세트 완성할 건데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도형, 네, 오른쪽 화살표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거 오른쪽 화살표. 문제지 제목하고 요 눈대중을 가늠해가지고 위치, 시작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너비가 목차 넘어가서 한 이 정도, 네, 눈대중으로 높이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놓으세요. 자, 요 그 도형에 선이 없어요. 도형에 선 테두리가 없으니까
요거는 도형 윤곽선 없음하고 기본 도형으로 바꾸지 말고요. 요대로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이 1 입력되어진 도형은 순서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화면 표시 도형입니다. 요렇게 눈대중으로 맞게 삽입했고 숫자 1 입력하고요. 테두리 도형 윤곽선 선 없음. 그 다음에 글자 상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삽입 탭에 딥러닝 의미는 글자 상자 삽입하고 입력하셔야 돼요.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냥 클릭한 다음에 너비값 넓혀요. 그리고 딥러닝의 의미라고 내용 입력하고 배치 잡고 그 다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그 다음에 이제 글꼴요. 문제 조건에서 굴림에 24포인트 있어요. 그래서 굴림의 크기 24 됐고요. 요 체육 색깔 요거 좀 더 어두운 색깔로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흑백입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 한 세트가 완성됐으면 포괄적으로 얘를 블록 지정하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왼손으로 두 개 눌러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끌어요.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눈대중 맞추고 다시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됐죠?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2, 3, 4 그리고 두 번째 딥러닝 모델 구조 뒤에 거 지워요.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 분야별 시장 규모.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술과 전략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세부 조건은 반드시 이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 자체가 네 번째 목자입니다. 네 번째 목자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밑줄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오타라서 이게 오타 체크하는 건데 모두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바로가 메뉴 뜨는데 여기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시면 하이퍼링크 삽입 대상자가 실행되어지고 연결 대상은 반드시 현재 문서로 바꾸세요. 현재 문서로 바꾸고 문제지 요구하는 거 6번째니까 요 6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걸렸습니다. 됐고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삽입에 이미지 그룹의 그림 4 선택하고 삽입 그림 삽입 됐고요. 자르기 기능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림만 선인장만 남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자르기 있죠. 눈에 띄니까 이 자르기 클릭하세요. 자르기 누르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조절점이 이제 생기니까 왼쪽 상단 꺽쇠를 이렇게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딴 꺽쇠를 위로 끌고 와요. 여기 요것만 남기고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잘려졌고요. 그 다음에 배치요. 시장 규모 요렇게 됐다 그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번째 목자 슬라이드 배점 60점 배점 차지합니다.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인데 이게 필요 없어요. 제목 및 그 제목 부제목 입력 상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2020년 7월달에 출제 기준 바뀌면서 이 표지 디자인이 더 쉬워졌어요. 도형 워드아트 그림 이용을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 조건은 세 파트예요.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리고 그림 삽입 돼 있는데 순차적으로 도형부터요. 여기 피아노 건반대에 있는 도형이 모형이 직사각형입니다. 화면 사이 반틈 정도 돼 있으니까 자, 삽입의 도형 직사각형 첫 번째 거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화면의 반틈 정도 삽입했고요. 자, 그 다음에 꼭 그림 삽입하라 요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형 안에 그림 넣어라 이렇게 요구가 돼요. 반드시 도형 안에 도형 채우기에 그림. 그래서 문제지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림 도형 안에 그림 넣는데 그림 2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2 삽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일에서 그림 2 피아노 건반 삽입 이렇게 삽입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꼭요 투명도를 50%로 하라 반드시 요구돼요.
해당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서식 선택하며 오른쪽에 그림 서식 작업창 뜨고 채우기 깡통 누른 다음에 깡통에서 밑에 내려가 보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이 투명도 0%인데 50으로 수정하세요. 50 수정하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효과에 대한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도형효과 누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번째 5포인트. 네, 5포인트. 네, 5포인트 선택. 이렇게 하면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어요. 전 편집이 없어졌고 쉬워졌어요. 워드아트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딥러닝이라고 하는 글자를 삽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자 상자 하나 삽입해서 내용 입력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에 그 다음에 가로 텍스트 상자에 클릭. 첫 단어가 꼭 영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제집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딥러닝.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세 가지 요구 조건 중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도둠의 굵게 요거부터 먼저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굵게. 그러면 홈 탭에 글꼴에서 도둠의 굵게 했고요. 그 다음 요구사항 자체가 변환 물결 1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물결 1. 요거는 이제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텍스트 요가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의 텍스트 요가에 변환해서요. 휘기 종류 49, 36, 36개 있는데 이 중에서요. 네. 찾아야 돼요. 물결 1 이렇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습니다. 물결 1 선택. 그 다음에 이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문제지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위치 및 크기 값 네 이렇게 수정하세요.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네 건반에 이 정도 이만큼 네 문제 참조해가지고 됐습니다. 자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에 터치하라 이렇게 그 반사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위에 텍스트 요가에서 반사에서 건접 반사 터치는 첫 번째가 건접 반사 터치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첫 번째 거예요. 선택.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 요구 조건 네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삽입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문제지 보지 말고 보기 탭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해당 슬라이드에서 삽입한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복사하세요. 복사 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해당 위치 및 크기만 문제지 조건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됩니다.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 삽입했던 이미지하고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조건 회색 투명색 설정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네. 오른쪽 모서리 땅 네 문제 요구 조건에서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오른쪽 하단에 여기 땅에 배치 이렇게 조절해 주도록 하겠고 크기 이렇게 조정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어요. 너무 크게 했네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습니다. 40점 찾으면 돼. 40점 배점이 제일 낮아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 넘어와서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네, 도형 슬라이드 작업하도록 하겠는데 연습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으실 거예요. 자 자주 보셔야 되거든요. 해당 도형과 스마트 아트 두 개 삽입하는 거 있는데 어떤 이 도형인지라는 부분을 네 번째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네 제목 4점 딥러닝 기술과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세로 단으로 제가 배치해서 보면서 하는 게 설명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 먼저 밑에 깔려 있는 것부터 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요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입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의 사각형 섹션의 세 번째 거네요. 네. 눈대중으로 시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목 기준으로 딥러닝 기 정도 너비로 이렇게 하고 배치 됐습니다. 네 떼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깔려있는 밑에 바닥이 같은지 안되는지 보세요. 같아요. 네 상하 좌우 대칭되어 있고 테두리만 다른 걸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고 요거를 그리도 서식의 회전해서 상하 대칭에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테두리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
선 섹션에서요 실선의 이 너비값 자체를 한 2.25 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2.2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요 파선 네 번째 거 이렇게 하시면 요 모양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윗상단 위에서 아래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살 때 있어요. 컨텍스트 딥러닝 기술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섹션의 끝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컨텍스트 딥러닝 기술 글자가 삽입된 최초 도형이면 네,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편집을 굴림의 18포인트 홈탭에 글꼴 설치 굴림의 18포인트 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그 글자 도형 안에 삽입하고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자, 만나게 되는 게 스마트 아트 만나게 됩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2개 삽입하는 구도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밑에 스마트 아트 종류 중에 이거는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관계형의 보고 듣고 생각 판단 모양적인 부분 자체가 스마트 아트 둘 중에 하나는 기본 모양 여기 바로 확인되네요. 여기 기본 벤형이 기본 모양으로 돼 있고 스스로 공유 확산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듣고 생각 판단은 여기 밑에서 다섯 번째 수렴 방사형이네요. 수렴 방사형은 3개지만 요거 이제 글자 상자를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가 조정이 되면 반드시 요 텍스트 입력창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밑에 거네요. 딥러닝 그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생각 엔터키 누르세요. 판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 닫고요. 개체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요 글꼴도 마찬가지 굴림의 18로 해줍니다.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18 입력하고 엔터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여기 1그룹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테두리를 더블클릭 요구를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경사는 두 번째 겁니다. 경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색깔의 차이가 약간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색 변경에 가서 뭐 아무 색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색 변경 있다 없다만으로 보고 그냥 색상력 첫 번째 거 추천드리겠고요. 네, 색깔 알록달록 틀린데요. 네, 상관없어요.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정했다 안 조정했다 그것만 어떤 색상 적용했는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이니까 네, 글자 색깔 검정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요 모서리 단 조절점 있죠. 얘를 왼쪽 상단으로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이렇게 줄여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배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A 상황, B 상황은 도형입니다. 한쪽 모서리 접힌 도형. 기본 도형에서 네, 세 번째 중간 단이 있어요. A 상황. A 엔터 상황. 컨트롤 시프트 누르세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얘를요, 네, 끌어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좌우 대칭합니다.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요거는 B. 그 다음에 연결, 선 연결은 삽입의 도형의 선에서 꺾인 연결선 네 번째 거 할게요. 마우스를 A 상황에다 올리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A 상황에다 올리고 요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채워져 있으면 연결됐어요. 끝에 비어있는 요 동그라미를 B 상황 위에 올려요. 조절점 보이죠? 연결점 보이죠? 연결점, 조절점이 아니라 연결점 요렇게 놓으세요. 그럼 연결됐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선택하면 도형 서식 네, 작업창 뜨면서 실선으로 하고 색깔 검정으로 하라. 그 다음에 굵기는 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연결점 동그라미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요 화살표 머리 유형을 원형, 꼬리 유형을 원형 요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컴퓨터, 네, 삽입의 배지입니다. 기본 도형의 세 번째, 두 번째 거. 아, 빗면. 네, 빗면입니다. 네, 빗면. 그러니까 언어 도형이다라는 걸 빨리 좀 파악을 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컴퓨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스스로 공유 확산은 네, 스마트아트입니다. 삽입의 스마트아트. 아까 종류 저희 확인했었죠. 관계형에 아까 있었어요. 관계형의 그 끝에서 네 번째 거. 기본 변형 확인. 이거는 이 글자의 개수가 입력 조정이 없으니까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스스로 텍스트 클릭한 다음에 공유. 하나는 기본 모양 그대로 나오고 하나는 이제 그 글자 상자 도형 추가 또는 삭제 변형이 나옵니다. 홈 탭에 글꼴에서요. 네, 굴림에 18포인트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에 대한 네, 스타일 테두리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 스타일 3차원의 만화는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게 만화예요. 세 번째 거 색깔 변경 있냐 없냐 있네요. 그러면 색 변경이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색상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네, 줄 바꾸면 됐죠?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요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위에 기업 간 확보 전략은 삽입이 도형의 왼쪽 오른쪽 상단 상하 좌우 블록 화살표에서 상하 좌우 화살표 있는 거 요거요. 첫 번째 줄이에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걸어요. 모양이 틀린데요. 네, 조절점 가지고 변형해주면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동그라미 주황색 노란색 조절점 있죠. 노란색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안쪽 이렇게 요 조절점 요거 가지고 네, 높이값 네, 요런 식으로 내용 입력해볼까요? 기업 간의 확보 전략이라고 내용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조절점으로 조정하면 되는 도형이다. 조절점 조정하는 도형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두. 네, 바이두는 평행사 변형 삽입의 도형이 바이두는 기본 도형의 요 첫 번째 줄 중간단 바이두. 그 다음에 트위터는 중간에 있는 딥러닝부터 삽입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별입니다. 삽입의 도형이 저기 별명 현수막에 8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이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할게요. 딥러닝 됐고, 그 다음에 트위터는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거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네, 오각형 여기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 중간단 오각형 페이스북. 그 다음에 관계 경제는 사각형에서 한쪽은 둥글 한쪽은 잘린 거 찾아보면은 끝에서 네 번째 거 사각형의 네, 관계 경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방향 화살표 삽입되어 있네요.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서 양방향 화살표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연결경제는 요거 네, 확대를 해보면 똑같은 도형이에요. 한쪽 둥글고 한쪽 네, 잘린 거 요거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놓아요. 이렇게. 네. 끌어 놓은 다음에 상하 대칭합니다. 상하 대칭. 상하 대칭. 상하 대칭만 하면 되나요? 좌우 대칭합니다. 상하 대칭에 좌우 대칭. 잘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글자는 지워요. 여기서 글자는 지워요. 지우고 상하 대칭되어진 도형은요, 글상자를 별도로 삽입을 해줍니다. 별도 글상자를 삽입 택상자, 가로 택상자, 다른데 밑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 입력을 연결 경제로 하고 글꼴에 대한 조건 충족시켜 주고요. 그 다음 배치할 거예요. 글꼴이 굴림이 18포인트였나요? 네, 굴림이 18포인트.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서체는 굴림에 18포인트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포개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 이거는 뭐 설명서인데 삽입에 잘 안 나오는 도형인데요. 자, 설명서는 저기 밑에 설명선에서 둥근 모서리니까 두 번째 거네요.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렇게 됐고, 요거도 지금 상하 좌우 대칭이네요. 네. 좌우 대칭. 아니면 이 조절점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네. 대칭하지 말고요. 상하 대칭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네. 요걸 끌어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좌우 대칭까지는 글자 입력해도 되거든요. 그냥 상하 대칭 해가지고 글상자로 삽입해서 작업하기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수월할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도형 하나는 뭔가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짜리 별이네요. 별. 삽입에 도형에 별미 현수막에서 10개짜리 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네, 내용. 최고 전략. 최고의 엔터키 전략. 회전해놨어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해놨어요. 네, 됐습니다. 맞죠? 네, 맞죠? 네. 아, 요 조절점 가지고 요 조절점을 약간 조정해놨네요. 그래서 경사도를 약간 줄여놔가지고 모양이 약간 틀리게 느껴졌던 겁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 색깔을 제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안 한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체육 색에 대한 배점 자체가 뭐 안 하면은 감점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출제 기간에서 상세 배점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맞춰주라.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충 이제 색 변경 해줬네 정도만 선택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같은 색을 설정할 도형을 같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네, 지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네, 여기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도형 그룹 색 변경 끝냈고 두 번째 그룹 네, 같은 거 해주는 거 같이 선택을 Shift 키 눌러가지고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하나 빠졌네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좌우 대칭 구글이 빠졌네요. 구글 이렇게 이제 점검 차원에서 네, 하다 보면 이 빠진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오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자, 체육 색깔 자체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바이드하고 얘하고 네, 체육 색깔 자체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뭐 같게 네, 됐고요. 약간 어두운 색깔. 요거는 최고 전략은 글자 흰 색깔로 바뀌어야 되는 네, 도형입니다. 체육 색깔 이렇게 해주고 글자 색깔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 색깔 흰 색깔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이 중요해요. 오히려 배점이 커요. 네. 해당 요소권에 보면은 1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하라. 이게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파일 그룹 됐고, 왼쪽 상단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파일 그룹화 됐습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1그룹 선택을 한 다음에 반드시 애니메이션은 순서가 1그룹 다음에 2그룹을 요구를 하니까 1그룹의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에서 닦아내기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방향 꼭 바꾸는 걸로 나올 거예요. 옵션 효과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위에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애니메이션 바운드입니다. 쉽게 나온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룹 선택하고 바운드는 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운드 선택하면 끝났어요. 됐습니다. 네, 최종 저장하고요.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7월달에 진행되어졌던 2교시 문제 B영풀이 끝났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